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수상 스가의 신일본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다시피 지금까지 전임 수상 때까지 일본은 매우 경제적으로나 코로나 방역에서나 이런 국제관계에서나 어려움이 많은 걸로 이렇게 생각되고, 말하면은 경제도 나라 살림도 굉장히 어려운 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스가가 새로 말하면은 아베 수상의 뒤를 이어서 수상이 되면서 아베의 뒤를 이어서 아베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으면은 디지털 시대에 원격 진료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것은 세금을 완화하고 원격 의료를 하고 디지털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지금까지 없던 속도로 정책을 펴라. 규제법안 쏟아내는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이런 앞으로 일들이 크게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저음해서 새로운 어떤 이 말하면은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걸 내놓으면은 구법 규제 법안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허지부지 되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진척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7일 열린 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원격 진료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계와 후생노동성 관료 등 기득권 저항에 조금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던 그 사업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에 현장 진료가 어렵게 되자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처음으로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를 아예 상시화하겠다는 게 스가 내각의 구상이다. 스가 총리는 후생노동성을 포함한 각 정부 부처에도 스스로 규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규제 법안을 양산하는 한국 정치권과 대조를 보인다. 한국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나온 규제 법안은 하루 평균 4건이 넘는다. 취임한 지 셋째 주가 지나며 스가식 개혁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직후 규제 개혁을 정권의 한가운데 두겠다고 선언했다. 7일 직접 주재한 규제개혁추진위원회의가 주요 무대다. 이어 주제별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속도감 있게 중점 과제를 풀어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베 개성을 내세우는 스가 정권의 규제개혁은 아픈 손가락이다. 전임 아베 총리가 쓴 3개의 화살 중 첫 번째 금융 완화, 두 번째 재정 확대는 어느 정도 관역에 근접했다. 하지만은 마지막 화살인 구조개혁은 관역을 비켜나갔다. 이 구조개혁의 핵심은 각종 규제를 걷어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스가 총리가 규제개혁을 앞세운 건 3번째 활 시위를 다시 당기겠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언급된 핵심 과제는 디지털화, 성장 잠재력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과 지방은행 재편, 최저임금 인상과 휴대전화 요금 인하 등을 통한 소비 확충 등이다. 스가의 목표는 새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인데, 정부 부처에도 스스로 규제 개혁하라 이렇게 다그치고 있다고 그럽니다. 디지털화 드라이브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얻은 뼈아픈 교훈이 바탕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팩스로 대부분의 문서를 주고받는 공무원들은 감염자나 사망자 취합조차 제때 할 수 없었다. 재난지원금 지원 과정에서도 큰 혼란이 벌어졌는데, 재택근무 권고에도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이런 일본 어떤 이 관행 이런 것들이 문제되는데,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출근할 수밖에 없다.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출근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회사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일본의 어떤 이 근무 환경이 어떤 습관이 이런 도장 찍는 문화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스가 총리는 취임 직후 디지털청 설립을 띄우고 연내 설립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무리 짓는다. 내년 초에는 국회에 관련 법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도 취임 일성으로 모든 부처의 도장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중소기업 통합 재편, 지방은행 구조 조정도 스가 총리가 밀어붙이는 경제개혁의 한 축이다. 스가 총리는 취임 전부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중소기업 효율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다. 통신요금 인하, 최저임금 인상은 민생 대책이면서 소비 잠재력을 끌어올리려는 보석이다. 스가 총리는 현재 전국 평균 902엔 약 9,800원인 일본의 최저임금을 1,000엔 약 18,800원까지 빠르게 올려 경기 활성화를 촉대하겠다고 밝혔다. 보안법 발효 이후 홍콩을 떠나려는 해외 기업을 도쿄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높은 소득세율을 금융 허브 전략의 걸림돌로 보고 있다. 일본은 과세소득 1,000엔 약 1억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33%의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홍콩 17%, 싱가포르 15%에 비해 크게 높다. 스가 내각에서는 눈에 띄는 건 속도다. 나쁜 전례 타파를 앞세운 스가 총리는 정권 발족 일주일 만인 지난달 23일 디지털 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 전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해 스가 총리가 대표적인 상품으로 내놓은 디지털청 신설과 관련한 검토에 들어갔다. 스가 총리는 지금까지 없었던 속도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관광진흥, 농산품 수출 확대를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잇따라 열었다. 자문회의 역시 정권 발족 후 3주일도 안 된 지난 6일 개최했다. 스가 총리는 취임 후 열흘 동안 민간인 전문가 14명과 직접 면담을 했다. 많을 때는 하루 6명의 전문가를 만나기도 했다. 관광정책, 중소기업 경영, 디지털 정책, 의료 등 분야는 전방위고 학자, 기업인, 언론인 등 출신도 다양하다. 공무원 조직으로부터 올라오는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김명중 리세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아베노믹스가 대기업과 부유층 중심의 정책이었던 반면 스가노믹스는 서민에게도 직접적인 혜택에 돌아가는 정책을 전개해 민심을 살해하고 있다면서 디지털화를 통해 도시 집중화를 분산시킨다면 아베 정권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규제개혁에 반드시 따라오는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버텨낼 수 있느냐. 당장 원격 진료, 불임 치료비 보험 적용은 일본 의사회 등이 저항하고 있다. 특히 자민당에는 각 업계와 연관된 이른바 족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당내 의견 조정도 쉽지 않은 문제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집권 초 지지율을 동력으로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이다. 통신비 인하 등에는 무파별 총리의 한계를 국민 지지로 돌파해 보겠다는 현실적인 전략도 깔려있다. 이번에 이런 스가의 신일본 구상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고 또 시급성을 따져서 중요도와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렇게 새로운 정책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걸맞는 그런 부분을 일본에 못지않게 과감한 그런 전략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선택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오늘 스가 총리의 신일본 구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이 정권이 마무리되기 전에 다른 거에 우선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